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승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 톡톡입니다. 자, 오늘은 수익 스토리 영상을 제작을 해볼 거예요. 2020년 5월 11일 날, 자, 오늘 제작을 했던 영상이고요. 카카오라는 기업을 좀 보면서, 자, 이쪽 카테고리, 자, 빅데이터 언택트, 빅데이터 언택트, 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미래가 기대되는 기업. 제가 말하는 미래는 1, 2년에 이런 1년, 2년, 3년 이런 단기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한 5년, 10년 놓고 보면 당연히 지금 자리보다는 높은 곳에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카카오라는 기업은 얼마의 가치를 주는 게 적당하냐 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진스님이 109% 수익 인증 해주셨고요. 자,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코멘트를 읽어보면, 자, 카카오 109% 수익 중입니다. 자, 매도 없이 보유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 멘토님께서 카카오 주식은 나중에 한 3, 40만원 이상 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장기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자, 2019년 2월 중에 95,900원, 10만원 구간에서 분할 매수했습니다. 그 당시 매수 중에 투자 비중 문제, 그리고 주가 상승하여 매수를 중단하였습니다. 혹시라도 10만원 미만 구간으로 내려오면 또 매수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진스님이 보유하고 계시는 게 1년 이상 보유를 했단 말이에요. 1년 이상 보유했는데 이게 다시 10만원으로 내려오면 아이고 이따 팔걸이라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10만원 밑으로 내려오면 다시 사야지, 더 많이 사야지 라고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마인드가 굉장히 달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투자자들은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들을 주게 되면 내가 장기적으로 굉장히 전망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기업들은 장기적인 매직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좀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그냥 맹신을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주식 투자를 할 때 맹신이라는 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삼성전자가 망하겠어? 이게 망하겠어? 이거 맹신이거든요. 망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에디슨이 세운 100년 기업도 망하는데 노키아라는 기업 망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봤잖아요. 그 일본의 코닥 필름인가? 거기들도 보면 대응 못하니까 망하는 거 다 봤잖아요. 이게 기업이라는 거는 항상 무언가 엇박자를 타고 뭐하고 하게 되면 이게 장기적으로 굉장히 천천히 망해가는 기업도 있고 한순간에 꼴까닥하는 기업들도 있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 계속 혁신이 일어나면서 세상의 발전을 하려면 기업이 새로 성장하는 기업도 있어야 되고 망하는 기업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영원할 거다 이런 맹신들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대구라는 기업이 IMF 때인가 망한 적이 있죠. 요런 대기업들도 언제든지 망할 수 있다. 그러면 야 이게 망할 수 있으니까 그럼 투자를 절대 하면 안 되겠네. 정말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분산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분산이라는 걸 하면 삼성전자가 망하면 어때요? 다른 것도 갖고 있으면 되지. 삼성전자가 망하면 다른 데들이 수혜를 볼 거 아니에요. 자, 골고루 분산을 해서 펴두면 어떤 기업이 망한다고 내가 그 기업에 모든 걸 걸고 있지만 않으면 나도 함께 망하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냥 비용이 조금 들어간 거지. 투자를 할 때 항상 그런 부분들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코멘트도 있었죠. 자, 투자 비중 문제. 자, 보니까 보유 비중이 한 3% 정도 차 있는 걸로 나오는데 이 이상 채우지 않아야 되겠다. 자, 이게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좋게 보는데 본인도 3, 40만원 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좋게 보는데 비중이 무겁게 차지 않도록 관리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게 이미 시스템적으로 훈련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회원분들이고 시청자분들이고 이런 이제 비중에 대한 훈련과 또 장기적으로 보유를 할 수 있는 이런 훈련들, 이런 경험들을 계속 키워갈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해요. 그래야 자산이라는 게 무한대로 이래 시간이 입혀지면 입혀질수록 커져갈 수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변동성을 되게 싫어해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변동성을 싫어하는데 싸게 사고 싶어해. 이 변동성이라는 게 있어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건데, 내가 시작할 땐 싸게 사고 싶어 하면서 변동성을 싫어한다고.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주식 투자가 장기적으로 크게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그 어떤 자산보다 크게 불릴 수 있는 이유는 이 변동성 때문이에요. 시장에 저렴한 자산들이 항상 존재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유동성이 풍부해서 들어갔다 나왔다 황금성이 높다 보니까 투자 매력이 있는 거죠. 변동성 때문에 투자 매력이 있는 건데 변동성을 싫어한다고. 그리고 변동성 때문에 위험하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정말 어리석은 거죠. 제로성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요. 누군가 먹으면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죠. 외인이 사면 자 개미들은 망하고 개미는 망하고 외인은 승리하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삼성전자 예를 들어 20년 30년 동안 삼성전자 하나만 놓고 보면 20년 30년 전에 삼성전자 사갖고 지금까지 갖고 있으면 어디에서 샀든지 간에 손해본 사람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10년 20년 전에 삼성전자를 사서 20년 30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자 외인은 손해봤고 뭐 외인은 이익받고 개미들은 손해봤어요? 개미들은 맨날 단타 치니까 이게 제로성 게임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개인 투자자든 회사 종사자든 삼성전자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성공한 거잖아요. 제로성 게임이 아니고 외국인도 개인 투자자도 뭐 누구도 그냥 오래 투자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게 주식시장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빨리 깨우칠수록 이제 미래에 대해 부가 확대되는 기초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카카오라는 기업을 보면 자, 이 변동성이라는 게 굉장히 심하게 추세를 타면서 올라온 기업입니다. 꾸준하게 성장을 해나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보면 저는 살짝 리스크하면서도 또 기대감으로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인수합병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기업을 사들이고 사업을 포트폴리오를 키우고 뭐 확대하는 부분에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금 관리만 되면서 성장을 꾸준히 나가면서만 해나간다 그러면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기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성장을 했던 기업이 옛날에 G라고 있었죠. 제겔치 회장이 회사 망해갈 때 뭐 했던 아무튼 그런 회사들도 있었고, 인수합병을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하면 득이 되는 부분들이 되게 있겠죠. 어떤 기술력이 있는 기업, 그걸 내가 처음부터 시작하려고 하면 그만큼 시간이 들어가니까 돈으로 그 기술을 다 사는 거잖아요. 기술과 어떤 산업의 생태계를 다 사는 거니까. 그런데 물론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비용 관리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빠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체크포인트로 봐야 되겠죠. 카카오라는 기업은. 그러니까 미래는 굉장히 전망이 좋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투자 방향도 사실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관리라는 걸 장기적으로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해나갈 거냐.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그런, 한국의 아마존 같은 거대한 기업이 될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그저 그런 기업으로, 옛날에 이런 기업이 있었다 하고 없어질지는 나중에 가봐야 아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파란색 제가 네모칸을 쳐놓은 구간이 변동성 구간이에요. 어디서든지 간에 빠질 때 보면 거의 뭐 기본 50% 이상씩은 빠졌어요. 뭐 70%. 여기서 빠질 때도 보면 15만원에서 뭐 마이너스 50%. 여기에서 보면 17만원, 18만원 뭐 거기에서 마이너스 60%. 여기서도 빠질 때 보면 마이너스 50% 이상. 그러니까 보면 어때요? 변동성이 큰 변동성의 카카오라는 기업은 자 2년, 1년, 2년 대충 한 1년에서 2년 정도씩 이렇게 변동성을 줬던 기간들이 있는데 뭐 1년에서 2년 정도씩의 변동성의 사이클들이 있었죠. 보면 어때요? 자 빠질 때 70%도 빠졌다, 50% 빠졌다, 60% 빠졌다, 50% 빠졌다. 자 요런 구간마다 그냥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예요. 자 그냥 갖고 있었다 그러면, 이런데 어디서 아무 때나 사서 갖고 있었다 그러면, 자 만약에 2008년도에 큰 변동성이 있을 때
싸게 잡아서 갖고 있었으면, 지금 갖고 있으면 지금 높은 구간에서 보면 어때요? 자, 1000% 수익 구간인 거고. 자, 2017년도에 사서 갖고 있었으면 지금 150% 수익 구간인 거고. 자, 2018년도, 19년도에 사서 갖고 있었으면 지금 100% 수익 구간인 거고. 이 변동성이 있어야 이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지. 변동성이 없으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런 변동성은 위험이 아닙니다. 이걸 위험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는 착각이에요, 착각. 이 변동성이 위험하다는 거는 변동성 밑자락에서 팔아야 위험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어디서 샀는데 여기 어디서 샀어. 여기서 샀어, 예를 들어서. 여기 어디서 사서 여기서 팔아야 위험한 거잖아. 여기서 안 팔면 위험한 거예요, 이게? 위험한 게 아니잖아요. 갖고 있으면 배당도 주고, 응? 또 기업이 성장을 하면 주가도 올라가고, 이런 효율성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거를 싸게 살라 그러면 이게 싼 자리가 어딘지를 알아야지.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싼 게 아니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한 공부가 돼야 되는 거죠. 이런 변동성이라는 걸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자, 보겠습니다. 그럼 카카오의 가치는 얼마냐를 한번 볼게요. 지금 시가총액이 한 18조 정도 돼요. 야, 2015년도에는 매출이 한 9천억밖에 안 나오던 회사인데 한 3, 4년 지나니까 매출이 3조까지 늘어나. 그러니까 곱하기 한 3배? 뭐 4배? 뭐 이렇게 성장을 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또 이제 보니까 한 3, 4년 추정치를 보니까 또 한 2배 뭐 이렇게 늘어나겠네. 그러면 어때요? 야, 이거 근데 성장률이 조금 둔화되는 흐름들이 보이네.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왜 당연할까요, 이게? 덩치가 커지면 그만큼 성장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제가 삼성전자 같은 기업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예요. 삼성전자가 2배, 3배 성장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기업이 덩치가 작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는 변동성이, 조금 이거보다 작아질 수도 있겠네. 라는 전망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존에 이제 3, 4년 보면 4년 동안 이제 3배가 성장을 했는데, 자, 이게 만약에 2023년도에 딱 보면 이게 3배가 성장하려고 그러면 매출이 뭐 한 10조 나와야 되겠죠. 9조 10조 나와야 되는데 뭐 6조 7조 나오면 2배 정도 조금 성장률이 떨어지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면 변동성도 줄어들겠죠. 결국은 주가라는 거는 가치를 따라서 가는 거니까. 다만 2022년도 걸 반영을 한다 그래도 이거는 가이던스는 항상 업사이드가 나올 수도 있고 다운사이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체크를 하면서 지켜봐야 되는 거지만, 그냥 그거를 체크를 해봐도 지금 보면 밸류를 얼마를 받고 있냐, 그냥 이익 백류만 봐도 6천억이라고 잡아도 30배 이상 받고 있구나. 30배 이상 받고 있다는 건 엄청 비싼 거죠. 이 성장률의 값어치를 하느냐, 이만큼 밸류를 받을 만하냐. 저는 사실 20배 30배 이렇게 되는 기업은 잘 안 삽니다. 잘이 아니고 거의 잘이 아니고 아예 사진 않아요. 거의 이럴 때는 항상 매도 포지션으로 보는 거고. 그렇지만 5년 10년 후에 보면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비싼 자리에서는 잘 사지 않는 성향이 있어요. 여기서 더 많이 간다 그래도 비싼 자리에서는 사지 않으려는 그런 노력을 합니다. 왜? 수익률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보유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이제 얘기가 다르죠. 내가 이제 뭐 이익 밸류가 뭐 30배라는 건 30년 벌어야 지금 시가총액이 맞아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30년을 지금 동안 벌어야 이 돈을 벌 수 있다는 거거든요, 회사가. 이익 밸류라는 거. 그러면 이게 한 30년이면 너무 길다 이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물론 이제 5배, 10배 수준 정도가 굉장히 저렴하다고 보는데, 요것도 절대라는 게 없는 게 뭐냐면 이 성장률이라는 부분들이 그래요. 이게 1년에 30%씩 성장한다 그러면 대충 3년이면 뭐 매출이 뭐 따블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20%씩 성장한다 그러면 대충 뭐 4년이면 4년에서 뭐 이렇게 되면 따블이 넘어가겠죠. 그러면 성장 밸류라는 것들도 이제 더해야 되고, 미래 가치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 엮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설명이 편하기 위해서 그냥 이익 밸류만 놓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분명히 비싸요. 자, 비싸면 주가가 어떻게 돼 있어요? 항상 보면 이렇게 위에 와 있죠. 그럼 이거를 덜어놓고 볼 건지 그냥 보유할 건지, 여기에 대한 이제 자기가 판단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성장률이 둔화된다 그러면 변동성도 약해질 거거든요. 그럼 이제 뭐 빠져봐야 이제 15만원, 13만원 정도 빠지면 또 이제 신규 편입자리라고 생각해요. 밑으로 빠져주면 더 좋은 거고. 이때 사갖고 밑으로 빠져주면 더 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카카오라는 기업도 보면 제가 이제 2017년도에 이때 막 이제 추천드리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이건 무료 추천도 막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 나갔던 종목인데 올라갈 때는 좋다 막 수익 많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좀 빠지니까 이거 어떡하나요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요? 수익이 많이 쪼그라들었어요. 요가에 내려오니까 아이고 위에 샀는데 망가졌어요 망했어요 어떡하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들이 엄청 막 댓글로도 달리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무슨 뭐 추천을 하고 뭐하고 하겠습니까? 그 훈련이 안 됐는데. 진스님도 보세요. 이게 멘탈이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 1년 2개월을 보유를 해가지고 지금 따블 정도 났는데 여기에서 다시 제자리 돌아오면 세월이 허송세월이다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잖아요. 10만원 구간으로 내려오면 또 매수를 할 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이런 마음들이 이미 있어야 돼. 그래야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훈련이 안 돼 있는데 무슨 그 종목 이거 주면 뭐하냐고. 이런 자리에서 내가 추천을 해주고 하면 뭐하냐고. 이런 자리에서 추천을 해주고 하면 뭐하냐고요. 어차피 올라갈 때는 아이고 고맙다 어쩌고 저쩌고 하놓고 내려올 때는 너 때문에 죽었다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변동성이라는 거는 그냥 계속 기회인 거예요. 지금도 2008년도부터 지금 2020년도에 어떤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이 코로나라는 이슈는 뭐 역사적으로 있어 본 적이 없는, 뭐 그런 리스크 구간이었다. 막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이제 막 언론화되고 했었잖아요. 그럼 지금 앞으로 10년 후에는 안 그렇겠냐 이거예요. 앞으로 10년 후에는 굉장히 좋겠죠. 10년이 지나면 2008년도 때랑 지금이랑 다르겠냐 이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림이 바뀔 수도 있겠죠. 이렇게 올라오는 기업들이 뭐 카카오라는 기업이 아니고 다른 기업으로 바뀔 수도 있겠죠. 그 부분들에 대한 공부를 이제 꾸준히 해나가면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산들을 하나씩 모아가는 거죠. 자, 카카오라는 기업은 그래서 지금은 확실히 비싸다 싶은데 이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자회사가 이제 상장을 줄줄이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일단 뭐 카카오뱅크부터 그럼 카카오뱅크가 상장하고 뭐하고 하면 이제 지분 가치가 많이 또 반영이 될 수가 있어요. 가치를 많이 받게 되면 카카오뱅크도 뭐 이제 흑자 전환하고 뭐하고 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의 가치를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앞으로 성장이 얼마나 될 수 있느냐 그 지분을 카카오에서 얼마를 갖고 갈 거냐 뭐 요런 부분들도 이제 뭐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이게 이 성장 가치라는 거를 되게 체크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제 증권화까지 진출을 하고 최근에 보니까 무슨 뭐 잔돈 테크니 뭐니 해가지고 뭐 카드 긁고 하면 뭐 만원 밑으로는 자동으로 뭐 채권이라든가 뭐 주식 같은 걸 살 수 있게끔 요런 것들이 굉장히 성행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핀테크라든가 전자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야 돼 이제 화폐가 디지털화되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무궁무진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카카오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게 보면 아마 이커머스에서 무슨 뭐 쇼핑 부분이라든가 뭐 카카오톡을 통한 어떤 뭐 그런 부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빌리티 같은 데도 투자가 엄청 들어가고 있는 거고 카카오뱅크도 사실 돈 벌고 있는 건 없는 거고 이번에 뭐 흑자 났지만 투자한 거에 비해서는 그리고 미디어 같은 경우도 보면 투자 엄청 하고 있더라고요. 뭐 엔터사 줄줄이 쓸어놨고 있고 이런저런 뭐 게임 같은 경우도 보면 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나중에 보면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거대 플랫폼으로 이제 뭐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죠.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게. 그리고 이커머스 같은 경우들 보면 이제 뭐 광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 쇼핑 부분에서 이제 또 수익이 나오고 있고 또 최근에 보면 그 뭐야 웹툰 같은 것들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들이 이 플랫폼을 통한 성장을 계속 해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들의 성장이 얼마나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아직 봐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카카오는 국내용인데 이제 여기서 머물러 버리면 성장이 둔화가 될 거고 이게 해외로 나가가지고 무언가
어떤 성과를 내게 되면 성장률이 과거보다 더 큰 성장률이 진행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지금 불확실하죠. 그래서 투자라는 건 항상 불확실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나눠야 되는 거고. 이런 근본적인 부분들을 한 번씩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투자자들은. 자, 분산의 효율성을 높여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카카오라는 기업과 비슷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진 기업들이 뭐가 있을까를 보면 이제 카카오보다 덩어리가 많이 작은 기업들을 보면 더존비존이라는 기업이 있을 거고요. 또 덩치가 이제 지금 비슷하지만 예전엔 더 컸던 기업 보면 네이버라는 기업이 있을 거예요. 자, 2008년도 이후에 카카오 이제 이 기업을 자, 분산해야지. 그리고 빅데이터란 카테고리로 나눠서 카카오, 네이버, 더존비존을 2008년도, 2009년도에 이제 매입을 했다고 가정을 해놓고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카카오는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네이버나 더존비존은 올라가려고 그러다 제자리 왔어요.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제자리에 있어.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때 감자였으니까 엄청 많이 빠진 거구나. 여기에서는 뭐 손실이 거의 마이너스 80%만 이렇게 났겠네요. 감자가 600%니까 40% 50% 이렇게 났겠네. 아무튼간 카카오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똑같이 100만원씩 사놨으면 자, 카카오는 어때요? 이때 뭐 25,000원에서 대충 75,000원 넘어가니까 300% 넘어가고 무슨 뭐 결국 뭐 4,500%까지 갔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300이 됐는데 야, 이거를 200만 갖고 있고 100을 쪼개가지고 요거 150 만들고 자, 요거를 또 150을 만들어. 그리고 200만원 이제 150만원 갖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300으로 출발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쪼개놨어. 야, 이제 근데 이 200만원 있던 게 이제 반토막 나갔고 100만원이 됐고 자, 이 네이버 이거 150만원 갖고 있던 게 이게 이제 200% 올라가고 이게 450만원이 됐어. 자, 이거는 150만원이었는데 100만원이 됐어. 자, 이거를 다시 쪼개가지고 이거 카카오를 250만원을 만들고 자, 이거를 이제 300이 됐고 200을 쪼개가지고 요거는 잠깐만 300 200을 만들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산을 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나서 얘는 제대로 있으니까 그대로 200으로 그냥 갖고 있고 네이버는 계좌에 있으니까 더존비존 200이었는데 이게 400이 넘어갔네. 근데 카카오는 250 갖고 있었는데 이게 150% 쪼그라들었어. 그러니까 이거를 또 100만원을 팔아갖고 카카오를 더해갖고 카카오를 250을 만들어. 자, 그럼 지나고 보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300만원 갖고 있던 게 여기 정도 왔을 때는 보니까 어때요? 뭐 한 750이 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산이 성장해야지. 뭐 한 종목에 몰빵해가지고 이때 3배 4배 올라갔다고 뭐 곱하기 4다고 여기서 옮겨가지고 여기서 곱하기 10되고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정적으로 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때요? 이 750이 됐던 게 한꺼번에 같이 올라가. 지금처럼 빅데이터라는 어떤 부각을 받으면서 같이 올라가니까 200 갖고 있던 게 300이 되고 요건 이제 뭐 300 갖고 있던 게 한 1200이 되고 뭐 카카오는 250 갖고 있던 게 뭐 예를 들어 700이 됐어. 그러면 처음에 300 갖고 있던 게 이제 뭐 2200이 되는 거죠. 그럼 어때요? 빅데이터 관련주들은 이때는 이 앞전에는 어떤 게 비싸면 어떤 게 싸고 뭐 이런 게 됐는데 전부 다 예를 들어서 밸류가 부담이 되고 비싼 구간이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이거 3개 다 줄여야죠. 그래서 예를 들어 2200 있으면 이거는 이제 뭐 한 300 남겨놓고 요거는 300 그대로 있으니까 그대로 냅두고 이건 1200 돼 있으니까 이건 한 700 줄여갖고 요런 거 사는 거죠. 다른 섹터를 사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분산을 계속 해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안전성은 높아지고 수익은 그대로 확대가 계속 되는 거예요. 분산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는 거는 비싸지잖아요. 자, 카카오를 예전에 보면 카카오가 이 밑에 있을 때는 밸류가 얼마였겠습니까? 10배, 20배 차이였을 거 아니에요. 자, 이 위에 있을 때는 밸류가 얼마였겠어요? 20배, 40배 차이일 거 아니에요. 여기보다 더 넘어갔을 때도 있었을 수 있고. 그러면 요 밑에 있을 때 사는 거죠. 이렇게 쌀 때 사가지고 비쌀 때 있으면 줄여가지고 다른 거 사는 거죠. 그거를 계속 반복해가는 과정이에요. 주식 투자라는 거는. 쌀 때 사서 기다리고 비쌀 때 좀 팔아갖고 다른 거 싼 거 사놓고 그렇게 해서 돈을 돌리고 하면
자동으로 복리가 입혀져서 커져가는 거죠. 자, 올라올 때 어때요? 야, 카카오도 올라가갖고 이제 이때 좀 해갖고 250 만들어놨는데, 자, 올라가갖고 조금 이게 뭐 한 4, 500 되니까 400에서 500 되니까, 야, 네이버를 보니까 네이버도 이때 올라와 있어. 그러면은 또 이제 안 올라있는 이런 기업에다 또 태우는 거죠. 이런 걸 계속 반복해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부 다 올라와 있어. 카카오도 네이버도 더존비존도 전부 다 밸류가 부담이라고 생각이 돼. 그럼 이거를 2분의 1이든 3분의 1이든 줄여가지고 다른 섹터로 이동을 하는 거죠. 이게 다 이제 IT 쪽이니까 IT 빅데이터 쪽이다. 예를 들어서. 그럼 IT가 움직일 때 소외된 섹터는 어때요? IT가 아닐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그런 거 이제 찾아서 뭐 헬스케어가 싸다 싶으면 헬스케어 있는 거 좀 사놓고, 금융섹터 사다 싶으면 금융섹터 좀 사놓고, 건설섹터 사다 싶으면 건설섹터 좀 사놓고,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가면 얘네들이 좀 내려와 있는데 다 올라가진 않더라도 뭐 얘가 올라가 있든 얘가 올라가 있든 얘가 올라가 있든 하는 구간이 오면 또 리밸런싱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을 뭘로 둘 거냐? 제가 여기에서는 이제 변동성으로 체크를 해놨지만 가치를 기준으로 놔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기준으로 놔야 돼요. 대부분 근데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으면 밸류가 부담이 돼 있고, 주가가 많이 빠져 있으면 밸류가 저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평가가 어디 구간이 저평가고 어디 구간이 뭐 고점이고 이거를 정확하게 맞추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요 정도 올라와 있으면 줄여가는 거예요. 요 정도 와 있으면 줄여가는 거고, 위에서만 딱 어떻게 팝니까? 그냥 많이 올라와 있다면 파는 거지. 그리고 한 요 정도 내려와 있으면 여기서부터 담아가는 거고, 여기서부터 줄여가는 거고, 여기서부터 줄여가는 거고, 여기서부터 담아가는 거고, 줄여가는 거고. 자, 네이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줄여가는 거죠. 이걸 어떻게 딱 고점에서 팔아요? 그게 들 내려온 것 같으면 안 사는 거지. 많이 내려온 것 같으면 또 사는 거고. 줄여가고. 여기에서 더 올라가면 또 줄여가고. 여기에서는 어때요? 계속 담아가고. 그래서 좀 올라가면 또 줄였다가, 또 줄였다가, 또 줄였다가, 또 줄였다가, 계속 줄이는 거지 뭐. 계속 올라가면. 그러면서 이렇게 리밸런싱을 계속 해주면 결국 자산은 어때요? 안전성은 높아지고 수익은 확대된다는 거죠. 되게 간단한 이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시간으로 효율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불가능한 방법이죠. 자, 요때 카카오를 사가지고 요때 팔아. 전부 다 팔아. 그래갖고 요거를 사. 여기에서 이제 400%가 났어. 그럼 곱하기 4를 이걸 전부 다 몽땅 사. 이게 이제 또 300%가 났으니까 자 12가 됐어. 자, 이걸 이제 여기서 몽땅 팔아. 그래갖고 요걸 사. 그래갖고 여기에서 이거 20이 됐어. 그럼 몽땅 팔아. 몽땅 팔아갖고 이걸 사. 이걸 사가지고 여기에서 뭐 한 200%나 이게 40배가 됐어. 몽땅 팔아갖고 이걸 다시 요걸 사가지고, 이게 이렇게 옮겨간다는 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많이 옮겨갔다면 10년 동안 무슨 뭐 한 수백 배 났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기 때문에 비중을 나눠서 수익률을 최대한 더 줄여가지고 비중 관리를 해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무조건 득됩니다. 비중을 이렇게 옮겨 다니는 거는 장기적으로는 무조건 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미래가 기대되는 기업이지만, 카카오란 기업이 미래가 기대되는 기업이지만 지금 비싸지 않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대해 얘기가 더 많을 수가 있죠. 야, 미래 가치를 산출해보면 이게 어떻게 비싸냐? 지금 밸류를 100배는 받아야지. 지금 30배인데 아직도 상승할 여력이 200%는 남아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야, 내가 봤을 때 20배 30배 되면 비싼 거야. 최소한 10배 미만에서 사야지. 자, 성장률을 딱 놓고 보면, 야,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판단 기준이나 뭐는 다 다를 거예요. 자기의 기준에 맞춰서 내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꾸려가고 자산 비중을 조절해 나가고 이렇게 투자를 해 나갈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꾸준히 해야 된다. 투자라는 내내 이게 맞다 틀리다 정답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투자를 할 때는 자기의 기준이라는 게 항상 필요해요. 근데 그 기준을 세울 때는 항상 가치를 기준으로 세워야 돼요.
결국은 주가라는 건 가치에 연동이 된다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를 하지 않으려고 그래, 사람들이. 이거는 그냥 정답 오답이 아니고 그냥 정답이거든요. 역사적으로 수백 년, 수천 년이 이렇게 왔으니까. 근데 지금 갑자기 바뀔 리가 없잖아요. 가치에 이제 연동이 되는데, 주가라는 건 가치에 연동이 되는데 가끔 왜곡이 발생하는 거죠. 이 왜곡 흐름들이 만들어질 때 사람들은 혼란스러워 해요. 그러면서, 주가가 가치에 연동되는 걸 믿질 않아요. 요런 이유를 자꾸 들면서. 결국은 근데 회귀를 한단 말이에요. 왜곡이 만들어졌다 회귀를 하는 거죠. 이 왜곡 흐름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가치라는 건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왜 가치를 기준으로 하느냐면 왜곡 흐름이라는 거를 예를 들어서 이건 파동 변동성이거든요. 파동을 읽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 변동성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단타꾼들 그런 사람들 다 망가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 왜곡 흐름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럼 가치를 기준으로 보고 그리고 또 뭘 봐야 될까요? 자, 가치가 입혀지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을 기준으로 놓고 해야죠. 그리고 이 장기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적인 부분까지 입히면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죠. 카카오가 미래가 기대되는 기업이다. 요거는 부정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다만 지금 봤을 때 자, 1년 이상의 밸류를 잡아주는 게 맞냐, 2년 후에 벌어들일 돈을 지금 밸류에 입혀서 이렇게 거래가 되는 게 맞냐, 자, 1년 후에 더 싸질 거냐, 2년 후에 더 싸질 거냐, 요런 걸 가지고 이제 의견이 달라지는 거죠. 미래의 일을 가지고.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할 거란 말이야. 지금 예를 들어서 위치가 이렇게 가다가 지금 위치가 여기 있다. 지금 위치가 여기에요. 여기에서 더 올라갔다가 밀릴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럼 지금부터 밀리든지 말든지 다시 올라갈 때까지 계속 사서 적립해놓고 다시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비중을 줄여가는 이런 포지션들도 취해갈 수 있을 것이고요. 지금 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산 다음에 자, 여기를 넘어가는 걸 왔을 때 이제 비중을 줄여가기 시작하는 거죠. 다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할 때는 매수를 멈춰야 하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매집을 해가는 관점에서는 그냥 모아가면 돼요. 미래가 기대된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간에 장기적으로 저축을 해가면 되겠죠. 저축을 해가다가 다시 빠지면 더 싸게 사니까 더 좋다고 사는 거죠. 계속 기업의 내용이 변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나서 내 평단가보다 많이 높아진 구간이 오면 야, 이거 비중을 줄여서 다른 기업을 사담아 갈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럼 전략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다 라는 부분에선 정답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어보셨습니다. 진스님이 나라면 어떻게 하겠냐. 저라면 줄이고 가요. 이건 근데 내 성향이지 진스님은 안 팔고 가시겠대. 이게 틀린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20만원 정도 21만원 정도 하는데 이게 나중에 30, 50, 100 되면 팔 거야. 전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100만원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내가 나라면 왜 줄이고 가냐. 지금 카카오라는 기업보다 더 저렴한 기업을 담아놓는 게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줄여놓고 가는 거고, 지스님은 그 부분에 대해 내가 확신할 수 없다. 근데 카카오라는 기업은 3, 40만원 갈 수 있을 것 같다. 여기서부터 줄일 거다 라는 거거든요. 이게 틀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의 정답 오답을 항상 논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은 누가 가장 오래 투자하느냐, 가장 오래 투자하는 사람이 가장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수익률 많이 내보세요. 이게 5년 10년 투자한 사람이 50년 투자한 사람 쫓아갈 수 있냐 이거예요. 피터 린치가 10년 동안 예를 들어서 29배의 수익을 냈습니다. 2900%의 수익을 냈으니까. 워렌 버핏은 50년 60년 동안 600배의 수익률을 냈어요. 자, 피터 린치가 아무리 노력해봐야 27배 수익률밖에 안 나온다고. 워렌 버핏보다 수익 더 냈어도. 근데 피터 린치는 이만큼 투자하고 관뒀잖아요. 워렌 버핏은 지금까지 하고 있고. 이 수익률을 어떻게 따라가냐고요. 피터 린치는 연평균 20% 이상의 아웃퍼폼 수익률을 냈고, 워렌 버핏은 연평균 제가 그때 본 걸로는 아웃퍼폼이 8%에서 한 13% 정도 내가 아웃퍼폼 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거면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때요? 단기적인 수익률 측면에서 워렌 버핏이 훨씬 처지죠. 피터 린치보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수익은 누가 더 많이 냈냐고요. 가장 오래 투자한 사람이 가장 많은 수익을 내는 거예요. 투자는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해서 가장 오래 투자한 사람이 수익률은 가장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인 수익률에 너무 연동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오래 투자를 해야 돼요, 무조건. 그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내가 오래 투자하려고 그러면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고, 또 내가 자산 규모는 어느 정도 책정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고, 저축은 어떤 방식으로 해나갈 거고, 내가 필요한 돈은 얼마고, 어느 정도부터 되면 내가 그때부터 투자를 줄일 거고, 이런 거에 고민을 해야지. 야, 이 카카오라는 주식이 지금 20만원인데 야, 이게 20만원에 30만원까지 갔다 내려올까? 야, 이게 10만원까지 갔다 올라올까? 15만원까지 갔다 올라올까?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전부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친 짓거리 하고 있다고요, 다.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